이제 1억까지 보호되니까 안심하고 넣으세요. 작년 9월부터 정부와 은행이 귀에 딱지가 않도록 광고하던 이 말. 철석같이 믿고 계시죠? 네, 당연히 믿으셨을 겁니다. 나라가 하는 말이니까요. 하지만 죄송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그 믿음을 산산조각 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제2금융권, 특히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에 5천만 원 넘게, 아니 딱 1억 원 꽉 채워서 예금하신 분들, 지금 당장 통장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쥐고 있는 그 예금자 보호 1억 원이라는 황금 방패, 사실은 위기가 터졌을 때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도망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달콤한 미끼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 기억하십니까? 그때도 정부가 다 해결해준다는 말만 믿고 기다렸던 수만 명의 서민들, 어떻게 됐습니까? 내 돈 찾기까지 몇 년이 걸렸는지, 이자는 고사하고 원금이라도 건지려고 얼마나 피눈물을 흘렸는지 우리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그런데 2026년 지금 상황은 그때보다 훨씬 더 교묘해졌습니다. 정부는 왜 24년 만에 갑자기 보호 한도를 1억으로 올려줬을까요? 정말 서민을 위해서일까요? 냉정하게 보셔야 합니다. 지금 이금융권 곳곳에는 부동산 PF라는 거대한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 구멍을 메우려면 엄청난 현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빗장을 푼 겁니다. 여러분의 예금을 유인해서 그 구멍을 막기 위해서 말입니다. 1억까지는 국가가 책임진다? 이 말 뒤에 숨겨진 치명적인 진실을 아셔야 합니다. 국가가 돈을 준다고 했지 내일 당장 준다고는 안 했습니다. 은행 문이 닫히고 내 전세금과 노후 자금이 6개월, 1년 동안 묶여버린다면? 그 사이 대출 이자는 누가 냅니까? 내 생활비는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는 보호받는 게 아니라 볼모로 잡혀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단순히 돈이 묶이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예금이 지금 어디서 어떻게 증발하고 있는지 그 충격적인 현장을 잠시 후에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봅시다. 우리가 은행에 맡긴 그 많은 돈 다 어디로 갔을까요? 은행 금고에 안전하게 쌓여 있을까요? 천만에요. 지금 제2금융권, 특히 저축은행의 금고는 사실상 텅 비어 있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여러분이 뼈 빠지게 일해서 저축한 그 돈, 지금 은행에 없습니다. 그 돈은 지금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 아무도 살지 않는 유령 아파트 공사장에 묻혀 있습니다. 이걸 금융용어로 부동산 PF라고 부릅니다. 말이 좋아 파이낸싱이지 실상은 초대형 도박입니다. 지난 몇 년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저금리 시절 부동산이 불장일 때 금융사 임원들은 눈이 뒤집혔습니다. 이자 몇 푼 받는 건 성에 안 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예금을 끌어다가 건설사들에게 막 퍼줬습니다. 아파트만 지으면 대박 난다. 수수료 수억 원씩 챙겨서 성과급 잔치하자. 그들은 안전장치, 담보 그런 거 신경 안 썼습니다. 오로지 탐욕뿐이었죠. 그런데 지금 어떤가요? 금리가 오르고 집값이 떨어지니 분양이 안 됩니다. 공사장은 멈췄고 건설사는 부도나고 돈을 빌려준 은행은 그 돈을 회수할 방법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의 돈이 공중분해된 겁니다. 정부가 왜 1억까지 보장해준다며 안간힘을 쓸까요? 이 도박판이 엎어지면 그 책임이 누구한테 올까요? 바로 관리감독 못한 정부 자신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돈으로 그 구멍을 필사적으로 막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부동산 PF가 뭔지 감이 안 오신다고요? 제가 아주 쉬운 비유로 지금 저축은행들이 얼마나 미친 짓을 했는지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의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이 친구는 지금 빈털털입니다. 가진 건 달랑 로또 복권 한 장뿐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여러분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나 이 로또 무조건 1등 당첨될 거거든? 그러니까 당첨금 미리 좀 땡겨줘. 내가 1등 되면 이자 쳐서 2배로 갚을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돈을 빌려줍니까? 미친놈 취급하고 쫓아내겠죠. 그런데 저축은행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래, 넌 무조건 1등 될 거야. 여기 우리 고객들 돈 다 가져가 라며 수백억 수천억을 빌려준 겁니다. 이게 바로 PF 대출의 본질입니다. 현재의 담보를 보는 게 아니라 미래의 로또 당첨만 믿고 돈을 내어준 겁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로또 추첨일이 됐는데 번호가 다 틀렸습니다. 미분양이 난 겁니다. 친구는 나 돈 없어 배째 하고 들어누웠습니다. 돈을 빌려준 은행은 당황합니다. 야, 그거 내 돈 아니야. 고객들 돈이란 말이야. 자, 이제 은행이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뿐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서 거짓말을 하는 거죠. 고객님, 저희 아주 튼튼합니다. 걱정 마시고 예금 더 넣으세요. 이자 많이 드릴게요. 왜? 새로운 고객의 돈이 들어와야 그 돈으로 도망간 친구의 구멍을 메우고 기존 고객에 이자를 줄 수 있으니까요.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폰지 사기, 돌려막기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자 좀 더 준다고 이금융권에 돈을 넣는 건 이미 망해가는 도박판에 판돈을 대주는 호구가 되는 꼴입니다. 그런데 진짜 공포는 따로 있습니다. 지금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이미 살생부가 돌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2016년 어느 날 아침
여러분의 스마트폰 뱅킹이 멈추는 그 순간을 시뮬레이션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2026년의 어느 평범한 화요일 아침입니다. 당신은 눈을 뜨자마자 습관처럼 이자를 확인하려고 저축은행 어플을 켭니다. 그런데 평소와 다릅니다. 로딩 중 뱅글뱅글 돌아가는 동그라미만 1분, 5분, 10분 화면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와이파이가 안 터지나? 당신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네이버 뉴스를 켭니다. 그 순간 당신의 심장은 바닥으로 쿵 떨어집니다. 실시간 검색어 1위. 저축은행 영업정지, 뱅크런, 인출 중단. 손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다시 어플을 켜보지만 이제는 접속 대기자 5만 명이라는 절망적인 숫자만 뜹니다. 당신은 겉옷도 못 챙겨 입고 미친 듯이 집 근처 은행 지점으로 달려갑니다. 설마 아니겠지? 설마 아니겠지? 하지만 도착한 그곳에는 이미 수백 명의 사람들이 좀비처럼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의 철제 셔터는 굳게 닫혀 있습니다. 그 위에는 차가운 A사용지 한 장만 붙어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명령으로 영업을 일시 정지합니다. 그제야 당신은 땅을 치며 후회합니다. 그때 뺄 걸, 뉴스에서 위험하다고 할 때 뺄 걸, 고작 이자 1%, 2% 더 받겠다고 남들보다 똑똑한 척 알뜰한 척 했던 그 욕심이 당신의 전 재산을 집어삼킨 겁니다. 예금자 보호요? 신청하면 준다고 하겠죠. 하지만 당장 다음 달 카드값은요? 아이 학원비는요? 대출 이자는요? 돈맥 경화에 걸린 당신의 삶은 그날부로 지옥이 됩니다. 1억 원을 돌려받을 때쯤이면 당신은 이미 신용불량자가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왜 과연 소설 같습니까?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10%를 넘나드는 지금, 이건 내일 당장 당신에게 벌어질 수 있는 예정된 미래입니다. 자,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도 설마 망하겠어? 하며 계속 버티시겠습니까? 아니면 남들보다 한 발 먼저 움직여서 내 가족을 지키시겠습니까? 살고 싶다면 지금 당장 이 세 가지 행동 강령을 따르십시오. 첫째, 돈 앞에 의리는 없습니다. 지점장님이랑 친한데 오래 거래했는데 그 지점장님이 당신 돈 갚아주지 않습니다. 은행이 망하면 그 사람도 실업자입니다. 지금 당장 이금융권 저축은행 새마을금고에 있는 예금 전액 인출하십시오. 5천만 원 이하는 괜찮다? 아니요. 단 10원도 남기지 말고 다 빼십시오. 둘째, 이유를 보지 말고 간판을 보십시오. 뺀 돈은 어디로 가져가냐고요? 무조건 5대 시중은행으로 가십시오. 아니면 국가가 보증하는 우체국이나 국채로 옮기십시오. 이자가 반토막 난다고요? 3% 이자 받으려다 원금 100% 날리는 것보다 1% 이자라도 원금 지키는 게 100배 낫습니다. 지금은 돈을 불릴 때가 아니라 돈을 지킬 때입니다. 셋째, 이 채널의 알림 설정을 켜두십시오. 금융권의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들은 밤사이에 기습적으로 셔터를 내릴 겁니다. 저는 그들이 셔터를 내리기 직전 가장 먼저 여러분께 탈출 신호를 보낼 겁니다. 가장 빠른 정보만이 당신의 생명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타이타닉호가 침몰할 때 가장 먼저 탈출한 사람은 설마 가라앉겠어? 라고 의심했던 사람이 아니라 구명보트를 먼저 차지한 겁쟁이들이었습니다. 지금은 용감한 투자자가 아니라 겁 많은 생존자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은행 문이 잠기기 전에 지금 당장 뛰십시오. 돈의 흐름이었습니다.